우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첫 탄생부터 지금까지 2,100만 개로 디지털상에서 발행량이 고정된 희소한 자산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산을 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마약 거래나 아니면 어떤 그 블랙마켓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쪽에서 이제 활용을 했었었고, 최초에는. 그 이후에 조금 더 대중화돼 가지고 거래소가 생기고 이제 일반 대중들이 어떤 재미 차원에서 투기 차원에서 이제 좀 장난을 쳤었고, 그 이후에는 고래나 또는 VC라고 하는 작은 소형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자산으로서 매수해 가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한번 붕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플레이어가 바뀌어 가지고 상장 비상장 기업, 그다음에 현물 ETF, 국가 차원에서도 부유한 국가들이 좀 있고, 또 자산에 대한 이 관점이나 일반 투자자들도 좀 바뀌면서 지금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반감기,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기존의 반감기 때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을 다루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아주 차별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는 국가와 어떤 기업들의 비축 자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런 측면을 좀 보면서, 왜냐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사실 공급 수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공급량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수요 측면에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충분히,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도, 네, 저도 똑같은 보통 사람이니까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굳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사이클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 임기 말 정도가 현재 사이클에서는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임기 시작하고 나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을 암호화폐와 AI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들,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임기 내에 어떤 국가 전략 자산이라던가 또는 무역 관련해서 이제 국내외 결제에서 허용하는 등 이런 구조적,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사이클 범위 안에서 언제가 고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 반감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호재는 아무래도 미국의 주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축하는 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시행되는 것들이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호재들 중에는 FTX 거래소에서 채권자들한테 그 자금 상환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2월 18일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제 주변의 피해자분들도 그걸 달러로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그 자금이 뭐 올해 내내 구조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최대 22조 정도 되는 규모고, 이게 뭐 100%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도미넌스를 비트코인의 비중대로 뭐 한 50%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한 50% 되니까 그 자금에서 한 50%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작지 않은, 네, 숫자이고, 실제로 이틀 전에 그 상환이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이 잠깐 93,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어제의 기준으로 97,500불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자금들이 순차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측 가능 호재는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호재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그 골드바랑 실버바를 많이 산다라는 이야기가 좀 꽤 많이 들리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당근마켓에 그 골드바를 팔러 나갔는데 중국인이 와서 사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역 이외의 것들로도 압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무관한 자산인 실물 자산이죠. 금을 좀 모으려는 움직임이 중국의 뭐 정부 차원에서든 또는 민간 차원에서든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그 미국의 압박을 좀 해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네, 검토를 할 텐데, 암호화 자산을, 네, 비축하는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동결된 해외 자금 규모가 한 3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중국이 해외에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그 10배, 한 15배 된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그런 자산에 있어서 뭐 개인이든 또는 어떤 기업 차원에서 혹시 그런 동결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중국인 기업 또는 중국의 개인 부호 또 해외에 있는 특히 중국인들은 해외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라면은 네, 비트코인 현물 또는 암호화 자산 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 프리징할 수 없는 그 자산들에 대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뭐 출처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 트위터나 이런 온라인 상에서 중국이 입장을 바꿀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 정부든 아니면 그 외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 어떤 분위기가 지연이 되는 것들은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기대해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지연이 된다거나 뭔가 미뤄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면 뭐 시장의 악재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